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두산 TV 8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얘기 좀 하시죠. 네. 어제 이태원역 일대에 있었던 현지인들, 불법 탄핵에 항의하는 젊은이들의 시위입니다. 이틀째입니다. 이태원역에서 한강진역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 입구까지 걸어서 거의 뭐 2시간 동안 인원은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뒤에서 많이 쳐다보죠. 보시다시피 중국인 짱깨들 나가라, 북계 간첩들 사라져라, 또 뭐 윤석열 대통령 다시 돌아와라, 뭐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뭡니까 정국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뭔가 잘못이 됐다, 이런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 기가 찬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인원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나오지 않나 싶고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상황을 인식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이런 아침에 SNS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중공 그리고 러시아 공산 체제였었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근방 국가 중에서 공산화되지 않은 국가는 거의 뭐 그렇죠. 여기 인도, 파키스탄, 네팔, 뭐 방글라데시, 이 사람들 거의 사회주의 체제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하셨고 건설하셨고, 그 힘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강병을 기반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으로 그런 힘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민 이란 정치적 단위를 실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993년인가요? 뭐 저 중국과의 수교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은 자유독립국가의 위상은 점점 약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체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 독립, 애국, 자립심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등, 계급적 사상, 획일주의, 시혜적 정책에 대한 욕구는 더 강렬해졌습니다.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환경과 남을 탓하고 그런 이기주의가 만연해 왔습니다. 그 이기주의에 만연한 바탕 위에서 적들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갉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아주 기둥이, 이 기반이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사건에서 시비가 가려지지 않고 있고, 시비가 가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있고, 선동에 따른 거짓 주장이 사실로 굳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과 착각을 갖고 있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시비를 따지기보다는 귀찮으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내가려 버리는 그런 체제가 국민으로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시민들이 모여서 딴딴히 결합된 게 아니라 뿔뿔이 헤어지고 그냥 생업에만 전념하는, 자기의 영역만 지키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겁니다. 옆으로. 세월호 때처럼.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된다.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함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 아까 처음에 보신 그런 영상도 젊은이들의 그 목소리도 이런 쓰러져가는 국민 주권이랄까, 자유공화국이랄까, 우리나라의 체제랄까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각종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좁은 골목에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압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주장이 퍼져서 그렇게 그것이 사실이냐 굳어져 왔고, 그것이 또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사 이후에 그 잘못된 거짓의 선동과 선전이 사회 각 부분에 퍼져서 분향소를 만들고 있지도 않은 죽음에 대해서 애독해하고, 그것을 행정기관이, 시청이, 서울시청이 지원하고, 이래서 이 나라의 정신을 좀먹어 왔습니다. 지금도 좀먹고 있습니다. 무한항공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영상으로 드러난 점, 활주로에서의 정말 기체가 동체 착륙한 그런 흔적이 없다는 점 등등으로 봐서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또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는 세계적인 거학들의 그런 거짓 주장이 널리 퍼져서 그것이 사실이랑 굳어지고, 거기에 또 그들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내 인원들이 동원되는, 국내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서 합세하는 이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더러운 야합, 국가 파괴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회 사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불법 탄핵 윤석열 대통령, 또 얘기하는데요. 계엄이 내란 일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전제적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장관, 장성들은 어떤 대의 명분을 갖고 거기에 임했습니까? 윤석열 개인의 직권의 강화를 위해서 그 짓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이다라는 거짓 말을 퍼뜨려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부셔버렸습니다. 거기에 일부 군인은 그런 반란 반역 행위에 공모까지 해서 박선원이, 박범계, 김병수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거짓 증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 언론이 태블릿 PC라는 가짜 도구를 등장시켜서 악마화하고 사탄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7년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정선거 2020년 대표적으로 그 이전부터 계속이 됐지만 2020년, 2022년, 2024년 중간에 있었던 보궐선거 모두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QR코드, 가짜투표지, 선관위가 동원된 부정선거임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선관위와 한몸이 되어서 모든 선거소송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자체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절단내지 않았습니까? 큰일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저는 그동안 그 이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음에 또 차차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번에는 불법 탄핵을 반드시 뒤집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그런 국민의 각성에 기반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갖고 부정선거를 힘차게 진상규명해서 새로운 국가 국정의 지평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저 불법 탄핵으로 뒤집을 수 있는 힘 앞에 등장한 우리 젊은이들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참 이 국민들이 세뇌와 마취와 침묵으로 깨어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보궐 대선입니다. 저는 복귀를 외쳤기 때문에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조기 총선 22대 국회를 해산해서 조기 총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왔습니다만은 다르게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을 참가하는 진영을 보면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어느 정당 하나 지금 산적한 이 나라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조건을 가진 정치 집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 이득만을 앞세우고 있을 뿐이지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 이 지경을 어떻게 하면 분쇄해서 우리의 고유한 영역과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그런 아젠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것을 지금 기득권 정치 집단의 부패, 퇴행을 가장 많이 잘 드러나는 예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에서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구조적인 개혁이 무엇인지 그림도 내놓지 못했고, 모수개혁, 숫자만 개혁하는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세대 간 책임을 균형 있게 하지 못한, 정말 어떻게 저런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 싶은 그런 빵점짜리 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투표를 보십시오. 찬성 180, 반대 44, 반대 40, 기권 44입니다. 젊은 국회의원들, 초선 국회의원들이 많이 기권 반대한 분석입니다. 따라서 다선들이 장악하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은 다선들의 이익, 우원식이, 박지원이, 박범계 이런 권성동이, 권영세 이런 것들의 이익만, 그 부류의 이익만 챙기면은 되는 자폐적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기득권에 있으면서도 반대와 기권이 80표가 넘었다는 것은 그 집단 자체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정적 기능, 자정적 성격, 성질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내는 바입니다. 그런 집단이 지금 두 집단이 아웅다웅 하면서도 짝꿍이 되어서 이 나라 미래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권, 기득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과 함께 정치운동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애국, 애민, 정통 대한민국 세력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정치 일정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등판이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안 좋습니다. 이 상황은, 이 그림은 지역적으로 요 지역만 빼고 나머지 다 공산화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6.25 때 이만큼 우리가 몰렸었는데, 그러다 반격을 했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그때만큼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그림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변화, 격변, 혁신의 기회를 찾고자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념적 대결에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경험,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으로서 자신의 시야를 만들어 왔던 그런 경험은 그 비중이 별로 중요치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득권과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열 수 있는,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시야와 분석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대선 구도로서는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도 없고, 개혁할 수도 없고, 바로잡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적화의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애국 세력들은 뭉쳐서 일반 시민들을 깨워야 하며, 그 시민들을 깨워서 그 각성된 힘으로 강력한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애국 세력의 지원과 애국 세력을 이끌면서 맨 앞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정치 일선에서 반국가 세력들과 치열한 전투를 할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가 격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넘어지고 있고, 붕괴되고 있고, 깨어난 젊은이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 세력은 똘똘 뭉쳐서 백척간두의 위기를 반드시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등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성과를 반드시 거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나라가 위기다, 붕괴 직전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은 곧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이태원 일대에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커다란 희망과 커다란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이태원에서 또 자유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성세들도 많이 참가하셔서 국민을 깨우고 앞장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힘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 TV8 구성재입니다. 감사합니다.